이 노각나무, 이 노각나무의 나무 껍질은 참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 나무 껍질을 보면 상당히 얇죠. 두께가 아주 얇게 벗겨지면서 그 크기는 커다랗게 벗겨진다고 하는 이러한 특이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특이한 나무 껍질의 속에, 이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그 속에는 이렇게 살색의 이런 연한 노란색의 살색의 속껍질이 나타나는데, 이 살색의 속껍질은 감추어진 여인의 속살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속껍질은 손으로 만져보면 만질수록 더 반질반질거리면서 윤이 난다고 하는 신기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각나무는 한국의 특산 식물이면서 세계적으로는 7종의 노각나무 종류가 분포하여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요 노각나무, 요 노각나무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전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산 식물인 것입니다. 이 노각나무의 꽃은 7월달하고 8월달, 한여름이죠. 더운 계절에 요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꽃의 모양은 동백꽃의 모양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동백꽃의 모양하고 아주 비슷한데, 그래서 요 노각나무의 꽃을 여름에 피는 동백꽃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노각나무의 꽃은 개화기간도 길고 꽃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을에 물드는 단풍의 색깔 또한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단풍의 색깔까지 아름답기 때문에 꽃도 아름답고 단풍도 아름다우면서 줄기의 속살까지 부드럽고 매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나무가 바로 요 노각나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차나무가의 노각나무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노각나무는 우리는 지금은 노각나무라고 하지만 전에는 녹각나무라고도 불러줬고 또 비단나무라고도 불러주던 나무가 지금은 노각나무라고 불러줬는데, 이러한 녹각나무나 비단나무나 노각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어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노각나무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각나무의 꽃을 보면은 꽃의 색깔은 흰색이지만은 꽃의 모양은 동백나무의 꽃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동백나무의 꽃은 빨간색이지만은 이 노각나무의 꽃은 흰색이라고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노각나무와 동백나무의 꽃의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하얀색의 꽃잎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5개가 있게 되는데, 5개 속에는 수술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거의 100개가 넘는 정도로 이렇게 많은 수술이 이렇게 모여서 딱 달라붙어 있는데, 이 달라붙어 있는 꽃이 나중에 다 꽃이 져서 떨어질 때가 되면 5개의 꽃잎과 수술대들은 이 아래쪽 부분에 서로 붙어 있죠.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붙은 상태로 톡 떨어집니다. 톡 떨어지는데, 수술대가 위쪽에서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크게 봐야지 잘 보이겠죠. 이렇게 위쪽에서는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은 수술대 아래쪽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서로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합생한다고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이생한다고 합니다. 이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수술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데 꽃잎의 숫자가 5개,
꽃잎의 숫자가 이렇게 5개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 수술대도 나중에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다발로 붙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래 꽃잎과 수술대가 붙어서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통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통꽃이 아니고 다만 수술대와 꽃잎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톡 떨어져서 마치 통꽃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렇게 꽃잎이 5개였던 것처럼 암술대도 보면 또 재밌습니다. 암술대를 보면 암술대는 여기 아래쪽 부분이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죠. 씨방 부분인데 여기는 하얀 털들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얀 털을 우리들은 한자로 견모라고 하고 이 견자는 비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견모를 우리말로는 비단털이다. 우리가 비단을 손으로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죠. 부드러운 그러한 비단처럼 이 털들이 비단처럼 부드럽다고 해서 그래서 비단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겉표면을 우리들은 심피라고 하는데 마음 심자를 쓰는 심피라고 하는데 그 심피의 겉에는 이렇게 비단털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암술대라고 하죠. 암술대가 있고 그 위에 암술머리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암술대도 5개의 암술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 합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암술대 5개가 달라붙어 있는데 암술머리는 또 5갈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 암술머리가 5개였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있는 밑씨가 들어있는 씨방은 5개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술머리가 5개이므로 씨방 속에 들어있는 밑씨도 5개이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다 익어서 열매 하나에서 나오는 씨앗의 숫자도 5개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은 보면은 아주 얇게 돼 있죠. 얇으면서 씨앗의 가장자리에는 아주 희미하고 얇은 날개가 희미하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씨앗의 길이는 6에서 8mm 정도 되고 이 열매 하나는 길이가 20mm에서 22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꽃의 크기는 꽃의 지름은 이 꽃 하나의 지름은 5에서 6cm 정도 되는데 반해서 그 열매는 좀 작아서 2cm 정도로 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열매의 끝에는 뭐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달려 있는 거 이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암술대죠. 꽃이 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암술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암술대 끝에 여기 암술머리가 5갈래로 갈라졌는데 그 5갈래로 갈라졌던 암술대가 열매가 다 익어서 씨앗이 나올 때까지도 암술대와 암술머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숙존화주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숙존화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영구 암술대, 영구히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암술대도 해서 영구 암술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 한 개는 보면은 열매 한 개의 받침도 꽃받침, 여기에 있던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있던 꽃받침, 이 꽃받침은 끝까지 남아 있죠. 이러한 끝까지 남아 있는 꽃받침을 영구 꽃받침, 여기에 암술대가 영구 암술대라고 했고 여기는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영구 꽃받침은 한자로 숙존악이라고 하고 영구 암술대는 숙존화주라고 했죠. 그래서 암술대와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 있는데, 요 열매가 다 익게 되면은 10월달이 되면 이렇게 아주 예쁜 색깔의 젓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열매가 다 익게 되면 열매 껍질이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갈래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여기 까맣게 보이는 요것이 요 씨앗인데, 요 씨앗이 자기 혼자서 튀어나온다 해서 이런 열매를 우리들은 튀는 열매라고 합니다. 튀는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예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이 노각나무는 꽃도 예쁘고 가을에 단풍도 예쁘고, 무엇보다가도 줄기에 있는 이 나무 껍질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속살이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러한 매력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토종 특산 품종이 바로 노각나무입니다. 이 노각나무의 이름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노각나무의 나무 껍질, 우리 보통 수피라고 하죠. 수피라고 하는 나무 껍질이 사슴의 머리에 나 있는 뿔처럼 부드럽고 매끄럽다. 부드럽다고 하는 특징과 예비군의 군복 같은 황금빛을 띠는 아름다운 나무 껍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이 사슴의 녹자와 뿔의 뜻을 가지고 있는 각을 써가지고 녹각, 그래서 녹각나무라고 예전에 노각나무를 불러주고 있었는데, 이 녹각나무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려워서 이 말이 부드럽게 변해서 녹각이 노각으로 변형되어서 노각나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노각나무는 늙어서 빛이 누렇게 된 오이를 말하는 노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노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이죠. 특산식물이면서 여름철에 피어나는 이 하얀색의 꽃,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붉게 물드는 단풍 또한 정말 매력이 넘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무 껍질이 아주 아름답고 비단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독특하고 아름다운 비단 같은 나무 껍질, 이 나무 껍질은 모과나무나 배롱나무처럼 조각조각 벗겨지면서 황갈색의 얼룩무늬를 드러내어서 비단을 수놓은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비단 금자하고 수놓을 수자를 써서 금수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비단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금수목이라고도 하지만은 비단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노각나무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특산나무이면서 크고 소담스러운 흰색의 꽃도 아름다워서 식물학자들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아름다운 나무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